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미술 시장이 지금 왜 불황인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드리는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에 앞서서 작년 12월 30일 날 나온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를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사인데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조사를 한 걸 가지고 작년에 정확히 이거 2018년, 2019년 이제 미술 시장 실태 조사를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현황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미술 시장 규모가 5천억 원대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시 4천억 원대 중반으로 쪼그라들었다. 불황 속 화랑 작품 판매 금액 급감으로 전체 작품 거래 금액이 5년 만에 줄었다. 미술 시장에 부는 찬바람이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사실은 뭐 미술 시장의 거래 금액 자체를 굉장히 투명하게 보는 사람들은 뭐 많지는 않아요. 점점 좀 투명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급감이 된 거는 좀 객관적인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자,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이에 따르면 국내 미술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작품 거래 금액이 4,482억 원으로 전년보다 9.3% 감소했다. 어떤 분들은 4천억 원 이상 넘는 거면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꽤 큰 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뭐 휴대폰을 팔거나 그런 거랑 좀 달라요. 왜냐면은 휴대폰은 만약에 4천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다 새로운 핸드폰을 판 거잖아요. 그런데 이 4천억 원 중에서 새로운 작품이 팔린 비중은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에서 반의 반도 안 돼요. 네. 그리고 전체 시장 규모는 2010년 4,836억 원에서 그렇지만 2013년에는 3,249억 원까지 급격히 위축이 됐었다고 하네요. 이후에 2014년에 3,496억 원, 2015년에 3,904억 원, 점점점 이렇게 늘어났었는데 4년 연속 확대가 됐었지만 지난해 증가세가 꺾였다. 근데 이 증가세라는 게 조금 왜곡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요 유통 영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거 하는 화랑 작품 판매 금액이 전년 2,447억 원에서 2018년 1,954억 원 수준으로 20.1% 감소했다.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한 거죠. 화랑 작품 판매 금액이 2천억 원 밑으로 떨어지기는 2013년 이후 처음이다. 매출 규모 10억 원 이상 대형 화랑 작품 판매 금액이 전년보다 약 500억 원 줄면서 전체 시장 위축 원인이 됐다. 화랑수는 455개에서 460개로 1년 새 5개 늘었다. 신기한 거는 미술 시장은 안 좋은데 갈수록 갤러리는 뭐 늘어나요, 진짜로. 화랑과 비교해 경매나 아트페어는 사정이 나았다. 그 전에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런 거랑 비슷해요. 요즘에 많은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치킨집은 잘 안 되는데 치킨집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카페는 계속 늘어난다라든가. 그런 거랑 비슷하게 예를 들어 화랑에서 큐레이터를 일하시던 분들, 많은 미술계에서 큐레이터로 일을 하시던 분들께서 나와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큐레이터라는 직장이 오래 있기가 참 힘들어요. 아주 소수를 빼고는. 그러면 그분들이 나와서 화랑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잘 안 되더라도 화랑은 좀 계속 늘어나는 추세긴 했습니다. 물론 폐업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화랑과 비교해 경매나 아트페어는 사정이 나았다. 2018년 경매 작품 판매 규모는 전년보다 1.2% 증가한 1,511억 원. 해외 경매는 미포함이고요. 처음으로 1,500억 원대를 넘어섰는데 2017년에는 1,400억 원대였는데 2018년 때는 1,500억 원이 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해 1억 원 이상의 고가 작품 판매 비중이 경매의 총 거래 금액 60%를 거의 60%죠. 56.9%를 차지했다. 56.9%인데 이게 제가 완전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게 경매 회사에서는 국내 작가들의 작품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해외 작가들의 작품도 팔기 때문에 이게 해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거래가 됐다라고만 다 보시는 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매 회사 4곳이 줄면서 양극화는 심해졌다. 중간 매출 규모 경매회사가 없어지고 10억 원 미만과 50억 원 이상 매출 경매사만 남게 되었다. 이 대형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서울옥션하고 K옥션입니다. 아트페어 수는 49개에서 54개로 5개가 늘어나고 아트페어 작품 거래 금액은 638억 원에서 734억 원으로 15% 증가했다. 전체 미술시장 2018년 기준 작품 거래 수는 39,368점으로 전년 35,712점보다 10.2% 늘었다.
이 이야기는 거래는 조금 줄었지만 거래 이제 수가 늘었다라는 거는 젊은 작가의 좀 저렴한 작품들이 그래도 비중이 조금 늘었다라는 거죠. 이것도 왜 그러냐면은 화랑이나 경매회사에서도 기존에는 취급하지 않았었던 젊은 작가들을 좀 취급을 해요. 왜냐면은 너무 이제 좀 고여 있다라고 할까요? 분위기가 너무 맨날 똑같은 것만 나오다 보니까 조금 다른 거를 이제 좀 시도를 해보는 거죠. 계속 잘 되면은 그냥 계속 그대로 가면 될 텐데 그게 아니니까 최근에 제가 K옥션에 나왔었던 것도 그렇고 설옥션도 보면은 굉장히 젊은 작가들을 많이 좀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 수는 늘어난 거죠. 전체 작품 거래 수는 늘었지만 거래 금액은 줄면서 평균 작품 단가는 전년 1,384만 원에서 2018년 1,139만 원으로 17.7% 감소했다.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야 그래도 작품 안에 1,000만 원 넘는 거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은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 개최된 전체 전시 2,924회 중 유료 전시는 684회였다. 유료 전시 관람객은 993만 3,414명.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유료 전시는 그렇겠네요. 유료 전시는 제가 좀 잠깐 작가 입장에서 생각을 했네요. 작가가 돈을 내고 하는 유료 전시일 텐데 관람객들이 돈을 낸 거. 이거는 그럼 정확한 거겠네요. 993만 유료 관람료는 총 849억 6,9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미술시장 총 종사자는 2,760명으로 나타냈다. 이번 조사는 전수조사로 진행됐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왜 우리나라의 미술시장이 조금 이렇게 침체가 됐는지에 대해서 그 흐름을 이따가 알려드릴 텐데 그 전에 하나하나씩 조금 여기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5천억 원대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는데 이게 5천억 원인지 3천억 원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제가 시장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가장 큰 이유가 이 기사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 규모가 지난해보다 2018년이죠. 아까 그 자료는 2018년 자료니까 4분의 1가량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제가 2018년도 자료를 보여드린 건데 아직 2019년 거는 종합이 안 됐으니까 2019년은 더 안 좋아요. 굉장히 훨씬 안 좋습니다. 보면은 국내 경매 시장 낙찰 총액은 전년 대비 23%가 감소했다. 그래서 1,500억 원이 되었고 경매 시장은 상반기 대비 10% 감소한 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2018년 그래도 하락폭이 조금 적었는데 2019년에는 미술품 경매 시장 마저도 4분의 1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나마도 여기서 보면은 최고가 낙찰 금액은 서울 옥션 제28회 홍콩 세일을 통해 거래된 르네 마그리트의 72억 4천만 원. 네, 이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비중에서도 우리나라 작가들의 작품 비중은 좀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다라는 게 아니라 전부 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봐볼게요. 다시 아까 그 기사를. 전체 시장 규모는 2010년 4,836억 원에 달했으나 2013년에 이렇게 급격히 위축이 됐었죠. 그런 다음에 2014년부터 다시 이렇게 좀 오름세가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술 호황과 더불어서 거품을 경험한 사람들 내서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06년부터 08년까지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때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미술이 호황이었고 전 세계 전반적으로 미술이 호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 미술계가 엄청나게 호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를 위한 호황은 아니었고 호황이었던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때는 저도 이때 작가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들었던 얘기로 치면은 1년 만에 작품 가격이 2배가 되는 작가들도 꽤 많았었고 이런 상태에서 아무튼 솔드 아웃 이게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다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근데 이때부터 해가지고 2006년 이때부터 한번 그 자료까지는 그냥 넘어가고 아무튼 2006년부터
2008년 이때가 가장 그 정점에 있었을 때였고, 그때부터 한 2010년 정도까지 그래도 미술 시장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보다 굉장히 뛰었습니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미술품이 좋지 않았는데, 이때 컬렉터를 했었던 사람들이 3, 40대에서 뭐 돈 있으신 분들이니까 한 40대에서 50대 컬렉터들이 많았겠죠? 컬렉터들이 많았었는데 이때 굉장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무슨 배신감을 느끼냐면은 막 가격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인터넷이 그렇게 막 있을 때도 아니었어요. 이때는 인터넷이 없었고 화랑을 전적으로 신뢰를 했습니다. 화랑을 신뢰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 어서 정보를 얻을 데가 없잖아요. 인터넷에서 뭐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작가들 보려면은 인사동을 열심히 다니고 화랑에 계속 드나들면서 정보를 얻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화랑에서 추천을 하면은 그 작품들을 컬렉터분들이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고 나서 가격 폭락이 왔습니다. 근데 원래 미술품이 가격 폭락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는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가격 폭락이 와서 불신감이 굉장히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컬렉을 그만두신 분도 있고, 어떤 양극화가 벌어졌냐면은 컬렉을 중단하거나 아니면은 안전한 작품만 컬렉하는 이런 수요로 나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시장에 거품이 생겨나고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사실은 미술을 진짜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부동산도 실수요자가 아니라 사실은 투자자, 어떻게 보면 투기꾼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가격이 올라가고 뻥튀기가 된단 말이죠. 근데 사실 뭐 모든 것은 언제나 뻥튀기가 될 수는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이럴 때 화랑을 믿고 작품을 샀었던 사람들이 컬렉을 아예 중단을 하거나 안전한 작품만 컬렉을 하는데, 아까 기사를 보면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1억 원 이상의 고가 작품 판매 비중이 경매 총 거래 금액의 56.9%를 차지했다. 이 얘기도 있고, 뭐 아까 이 기사에서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화랑 작품 판매 금액의 그 평균값 자체가 1,000만 원이 넘잖아요. 1,000만 원이 넘는다라는 얘기는 화랑에서 거래가 되는 작품들도 그 그러니까 1억 원이 넘어가는 작품들의 비중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왜 이렇게 양극화가 됐냐? 돈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때 이렇게 미술품 호황 때 젊은 작가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이게 확실하지가 않으면은 내 자산을 잃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환멸을 느껴서 컬렉을 중단하신 분 아니면은 비싸더라도, 이런 분들은 젊은 작가들은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아니면은 비싸지 않은 작품들은 거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조금 비싸더라도, 이게 적어도 5천만 원, 1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안전한 작품에 투자를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억 원이 넘어가는 것들이 뭐 60%를 차지한다고 했지만, 사실 1억 원이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들의 작품도 몇 천만 원대부터 거래가 되잖아요. 저 같은 제 작품은 2천만 원이 넘어가는 작품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근데 좀 이름이 있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좀 사람들이 많이 컬렉하는 수요층이 뭐 3천, 4천만 원 이때부터 1억이니까 사실은 젊은 작가와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작가의 비율이 6대 4가 아니라 거의 어떻게 보면 진짜 크게 얘기하면 20대 80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80% 정도는 거의 이름이 있는 뭐랄까 좀 대형 화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대가들의 작품이고, 나머지는 또 젊은 작가들의 작품인데 20%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고미술품이 있습니다. 고미술품도 있고, 거기다가 이미 판매가 된 작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미 판매된 작품들의 거래가 있고, 게다가 대가 선생님들의 거래가 있기 때문에 고미술품이 차지하는 것들도 굉장히 커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의 고가들이 많고, 경매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시에서 이제 작가가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판매가 됐었던 선생님들의 작품들이 이렇게 화랑을 통해서 거래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대가들, 제가 말씀드렸던 최소 몇천만 원이 넘어가는 작품들,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적게 잡으면 80%에서 높게 잡으면 90%까지도
될 가능성이 커요. 제가 아무리 작품을 100개를 팔아봐야 이 선생님들이 억이 넘어가는 거 한 두세 점 파는 거랑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로 봤을 때는, 작품 수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 거래되는 거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거기다가 뭐 한 3천만 원 미치라고 저렴한 작품인가요? 거기서 또 중간대에는 중견 작가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진 작가들의 작품 거래는 굉장히 비중이 작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미술 시장이 왜 축소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사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족한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거는 몇 번을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 미술이 투자를 한다라는 게 우리들한테 다시 경제적 효과로 돌아온다라는 거를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잖아요. 뭐 그것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큰 이유는 미술의 경제적 효과를 모르는 거죠. 미술의 경제적 효과를 모르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나라의 뭐 국민성도 조금 작용을 하고, 지금까지 아시아의 미술의 가장 혜택을 본 것은 홍콩이었어요. 홍콩에 아트 바젤이 생기면서 위성 페어들도 있었죠. 위성 페어들도 있었는데, 이 위성 페어가 생긴 지 몇 년도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러니까 키아프의 아성을 뛰어넘은 지가 꽤 됐습니다. 예. 그래서 홍콩에서 아트 바젤 시즌이나 페어 시즌이 됐었을 때 굉장히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일단은 그것만 하더라도 오잖아요. 그리고 꼭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미국이나 아니면은 유럽에 가서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직접 보고 미술관을 보고 이거에 대한 경제적 이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미술품에 대해서 투자가 되고 이게 세계적인 위치에 서게 되면은 경제적 이득이 된다라는 거를 경험을 해봐야지, 일단은 나라 관료들의 생각이 깨우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기존에 있었던 거를 발전시키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을 텐데, 아예 없는데 괜히 시도했다가 욕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적기인 게, 지금이 굉장히 적기입니다. 왜냐면은 홍콩 시위 있죠. 그리고 홍콩 시위 때문에 이미 홍콩 미술 시장이 굉장히 힘든데, 거기다가 이번에 우한 사태까지 있었어요. 이거는 뭐 그냥 덤이라고 볼 수 있고, 일단은 홍콩의 홍콩 시위, 정치적 불안 때문에 홍콩에 있는 페어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이 시장이 옮겨갈 것인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대만이 지금은 가장 유력해요. 아니면 상하이도 있는데, 상하이는 중국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홍콩도 지금 문제가 생긴 것도 중국이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상하이 아트페어도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입장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이 상하이에 가가지고 아트페어를 적극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미술품의 밀반입이 쉽지가 않거든요. 중국은 과세가 굉장히 심하고, 자, 홍콩 같은 경우에는 홍콩은 비과세예요. 홍콩이 그게 굉장히 강점이죠. 이렇게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과세를 안 하잖아요. 미술품이 들어가는데도 홍콩은 비과세입니다. 이게 그래서 홍콩이 미술시장, 아시아 미술시장의 중심이 됐었던 거예요. 근데 홍콩이 지금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시장의 중심을 가져올 적기입니다. 지금을 놓치면 저는 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랑 대만이랑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당연히 더 큽니다. 그리고 중국보다 어떻게 보면은 미술의 그 완숙미가 조금 더 있죠. 홍콩은 사실은 미술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일 뿐, 홍콩 자체의 미술은 없어요. 홍콩 출신의 작가들은 거의 없거든요. 세계의 작가들이 홍콩으로 모인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쪽의 미술 시장이, 우리가 물론 유명한 작가들 있잖아요. 뭐 야요이 쿠사마라든가 요시토모 나라라든가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이 있지만, 전반적인 현대 미술 시장은 경제 규모에 비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요. 그쪽은 고미술 시장이 훨씬 더 크고, 현대미술에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야요이 쿠사마나 요시토모 나라나 이런 사람들도 전 세계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일본에서만 유명한 작가였다라고 하면은 그게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지금 이 미술 시장의 중심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그 기사를 다시 봐볼게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근데 이 와중에도 대만은 굉장히 준비를 잘하고 있고 이번에 아트 타이페이도 굉장히 성대하게 잘 치렀고 다녀온 사람들도 오히려 키아프보다 낫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아트페어 수가 49개에서 54개로 5개가 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아트페어가 54개가 있는지 여러분 아셨나요? 무의미한 아트페어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아트페어 뭐 작품 거래 금액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거는 믿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아무튼 아트페어가 늘어나는데 그냥 나라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지원금을 줘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그 일을 한 지자체나 아니면은 그거를 지원하고 가가지고 그냥 테이프 끊고 뭐 하고 그러면 자기 이력이 되잖아요. 아트페어를 늘리고 하면은 이게 사진으로 남기고 기록으로 남기긴 너무 좋거든요. 뭔가 새로 만들고 자기가 가가지고 사진 찍고 뭐 위원장이 되고 뭐가 하고 실제적으로 아트페어에 성장이 있어야 되고 질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양적인 성장에만 우리나라는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은 여기서 있는 아트페어 중에서 54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진짜 크게 잡아도 10개 빼고는 전부 다 좀 별로인 페어들일 거예요. 사람들도 거의 안 오고. 자, 거기다가 뭐를 작년부터 하고 있냐면은